직업을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보상 절차를 몰라 정당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노안으로 발생한 질병이라 여겨졌던 증상도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기준과 사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실제 다양한 노동자가 산재 상담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노무법인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승민 노무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봅니다.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직하시거나 외국인 분들도 많이 신청하러 오십니다. 실제로 산재 신청과 승인 모두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질병에 대한 승인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산재 승인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절이나 정신질환, 뇌심혈관 질환까지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승인율도 함께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허리, 무릎 같은 관절 질환, 난청을 산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요. 예전에는 공장, 식당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 중엔 나이 탓이라며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직업병일 수 있다고 합니다. 궁극의 질병의 경우 경력이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육체적인 노동을 하신 분들에 해당할 수 있고, 난청과 이명의 경우 3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재 중 가장 큰 피해는 사망인데요. 그중 과로사는 무리한 업무가 주 원인이지만 그동안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고 하죠. 12주간 과로가 가장 중요한데, 근무 시간이 많거나 업무 강도가 높았거나 위험한 업무, 그리고 추운 장소에서 근무, 야간 근무 등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가 없다 하더라도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로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에 의한 과로사는 퇴근 후 하루 이틀 뒤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회사 밖에서 증상이 나타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전문의께서 댁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사분들 경우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인 과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 처방 기록 등 의사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서류, 메일 등을 하나하나 찾아서 업무 시간을 추가했고, 주말 학회 출장까지 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산재 인정 범위. 이번엔 사례로 알아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 근무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 그룹 2A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면 시간에 빛을 쬐므로써 멜라토닌 분비를 저해하고 항암 효과가 억제되는 등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년간 야간 교대 근무를 한 간호사께서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탓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노무사의 역할이겠죠? 앓고 있는 질병이 산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단이나 수술 후 3년 이상이 지나면 보상이 소멸됩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상을 받으셔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증상, 알고 보면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던 산재 가능성, 지금 점검해보세요.